대한민국당 부대변인 신민호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제77차 대한민국당 9월 17일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미국과 전면전을 하려 하는가?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 반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중 최근 예민한 정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핵을 올해 5개에서 8개를 추가로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인데 ICBM이나 SLBM 미사일 발사대 폐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언론에서 북한의 석탄이나 석유 등 자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반입되었다고 정보가 나옵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가 중동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 금액이 5억 달러가 넘는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검토를 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무슨 대화를 나눌 것입니까?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급하게 만났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종전선언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고위 관료가 일본과 만나서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좌파 정권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정보를 공개까지 했는데도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올해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 발사대는 폐쇄된 것이 아니라면 한 발자국도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군사적 후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당은 평양 방문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하게 이 문제를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결론을 내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짧은 시간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의 퇴출 문제도 겹칩니다. 대한민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미국과 한판 일정을 치를 기세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좌파 정권은 종전선언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여기에 반미 투쟁자들이 촛불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국내의 혼란입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애국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파 정당들 간의 정계 개편 논의로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올드맨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면서 빠르면 내년 1월에 전당대회 이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사파 정권이 평양 방문을 한 뒤에 대대적인 안보쇼를 벌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업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은 남북 평화를 위해 하려고 했는데 우파와 보수정당, 미국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주장하며 전면전을 벌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용은 어려워지고 부동산 시장은 멈췄다. 경제는 계속 악수를 드는 중. 경제가 지금 참사 수준이고 8월 경제 동향은 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30대, 40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8월 취업자 수가 3,000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일자리는 25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된 사람을 줄이고 가족들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니어에 대해 공공근로가 늘어서 숫자가 늘었습니다. 통계치를 보더라도 생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2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이 완전히 침체 정도가 아니라 멈췄습니다. 이 피해를 임차인이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멈추니 집을 사려다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게 됩니다. 전세 자금 대출도 막혀 있습니다. 결국 중산층에게 월세만 올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4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세금 폭탄이며 서민만 어려워졌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분가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집 한 채 더 사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투자 소비 물가, 부동산의 문제가 문재인 정권 지지율을 30%대로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문재인 정권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창당 후 1년간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이제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다.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투쟁할 것.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닙니다. 명확한 북핵 폐기 프로그램 없이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14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기존 질서를 바꾼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통해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한반도의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허술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14선언을 이행하는 데만 150조가 들어갑니다. 많은 연구소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올해 안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고 3자 혹은 4자 회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던진 것입니다. 국회가 비준할 사안이 아닙니다. 4.27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도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 많아지는데 이 큰 투쟁의 중심에 대한애국당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애국당에 대해 기대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투쟁, 체제전쟁에 대해 마음을 다잡고 투쟁해 가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